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4-6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5 강의에서 공부한 총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수소 원자의 양자 상태를 조금 더 잘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중요한 부분만 하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그리고 스핀에 대한 항을 집어넣어서 얻은 양자수는 N, L, ML, MS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궤도와 스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걸 나타내기에 조금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우리가 양자수 쌍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기장도 가해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해밀토니안에 따르면 이 두 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들은 서로 다른 상태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적으로 얘네들이 차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전부 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이 중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양자수들로 나타내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수소 원자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 원자를 기술할 수 있는 조금 더 적절한 양자수 세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스핀 궤도 결합입니다. 이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m제곱, c제곱, r세제곱분의 1 그리고 l에 대한 s에 대한 벡터들을 내적을 해주는 게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요 스핀 궤도 결합으로 인한 에너지 변화를 구하려고 하면 요 녀석의 기대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흥미롭게도 수소 원자의 원래 에너지, 요 EN은 수소 원자의 원래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E 들어가고 나누기 mc제곱 그리고 뒤에는 n j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라고 하는 애가 분자에 올라가고요. 분모에는 l 플러스 2분의 1, l 플러스 1 이런 녀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스핀 궤도 결합을 완벽하게 다룬 항이라기보다 스핀 궤도 결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력학은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겠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고등 양력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얘는 보시면 L이라고 하는 양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양자수가 들어가 있고 N이라고 하는 양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에너지는 N, L, J라고 하는 양자수에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양자수 조합으로는 이 J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새로 정의한 양자수 조합을 사용을 해야 이 에너지를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스핀 궤도 결합 못지않게 수소 원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정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론인데요. 상대론적 보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자, 이건 뭐냐?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 K는 P제곱 마이너스 2M이 됩니다. 반면 상대성 이론에서는요. 운동에너지가 정확히 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긴 한데요. 네. 운동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냐면 요 항이 가장 큰 항이긴 맞는데 그 뒤에 보정항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8, m세제곱, c제곱,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 때 요 운동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떤 항에 들어가 있냐면 마이너스 h바제곱 2m의 델 스퀘어 항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를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운동에너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는 전자가 사실 이 원자 핵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조금 더 빨라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어 원자 모형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이 항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을 우리가 역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대값을 구해주게 되면요. P4제곱 8 M세제곱 C제곱 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원래 수소 원자의 에너지 나누기 2mc제곱 곱하기 4n L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이 식을 뭐 구하거나 풀거나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스핀 궤도 결합에 의해서 나오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성 이론적인 보정을 통해서 나오는 항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지금 자기장을 걸고 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소 원자 안에 수소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가 자기가 뱅글뱅글 공전하면서 만들어내는 궤도 강운동량과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지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전에 마치 해당하는 고가운동량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오는 항이 스핀 궤도 결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고전역학이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적용을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를 다뤄야 되는데 전자가 이 원자 안에서 빠르게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상대론적인 보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을 포함시켜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식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두 개의 식을 다시 합치면 우리가 수소 원자의 미세 구조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미세 구조가 영어로는 fine structure입니다. 미세하다라는 fine이에요. I'm fine, thank you의 fine이 아니고. 자, 그래서 fine structure의 FS를 따가지고 에너지 FS를 쓰면 얘는 스핀 궤도 결합 항과 그 다음에 상대론적 보정 항을 더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계산을 좀 해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mc 제곱 곱하기 3-4n 나누기 j 플러스 2분의 1 보시면은 또 여기에 j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소 원자의 미세 구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n, l, j, mj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자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미세 구조냐? 얘가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 준위를 보면 그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역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n은 1인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n은 1인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n은 2인 상태가 있고요. 식은 어떻게 됐었냐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얘는 2n제곱에 나누기 2mc제곱이 되고 3-4n j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보어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준입니다. n에 의해서만 의존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정항을 넣어주게 되면 미세구조 보정항을 넣어주게 되면 n은 1인 상태에서는 j가 2분의 1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가 어쨌든 2분의 1이 들어간다 해도 여기가 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는 효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j는 2분의 1인 경우예요. 근데 n은 2인 상태는 j가 2분의 3인 경우도 가능하고 j가 2분의 1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이 요 지금 분모에 들어갈 때 서로 다른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j가 2분의 1인 애가 이렇게 떨어지고 j가 2분의 3인 애가 살짝 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전위를 우리가 원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전위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원래 우리가 보호 모형에서 생각을 했던 구조는 선이 하나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미세 구조라고 했죠.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붙어있는 두 개의 선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미세하게 나타나는 구조다 해서 미세 구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 앞에서도 계속 제가 슬쩍슬쩍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의 양자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양자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J가 되죠. 위에 걸 쓰나 밑에 걸 쓰나 크게 상관이 없어 보였는데 미세 구조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밑에 녀석을 써야 됩니다. 위의 녀석으로는 요 양자 상태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 상태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양자수 조합을 좋은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웃기게도 영어로도 그냥 good quantum number예요. 그래서 어느 퀀텀 넘버가 어느 양자수가 좋은 양자수냐라고 하면 우리는 수소 원자의 경우에 N, L,
J, MJ가 좋은 양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야기를 시작했던 건 뭐였어요?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었죠. 거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쭉 끌려온 건데요. 자기장을 걸었을 때 우리가 센 자기장을 걸어주는 경우를 봤고 약한 자기장을 걸어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센 경우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뤘고 이제 약한 자기장을 걸어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스핀 궤도 결합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얘들이 이 전자가 이 원자핵 주위에 있으면서 생기는 이 자기 모멘트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모멘트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 밖에서 주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완전히 정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도 남아있고 거기에 이 외부에서 오는 자기장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산을 하진 않겠고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스핀 궤도 결합까지 고려를 해서 이 약한 장일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갈라지는 에너지는 GJL 곱하기 베타 B MJB. 자, 요거를 우리가 저거랑 비교를 해보죠. 궤도 가군동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녀석을 보면 베타 B MLB였고요. 스핀에 의해서 나오는 놈을 보면 G 베타 B MSB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자리에 있는 ML과 MS가 MJ로 대체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G라고 하는 G 팩터가 J랑 L에 의존하는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G를 란데 G 팩터라고 부르고요. 란데 G 팩터라고 부르고 얘는 어떻게 수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L 플러스 1 혹은 2L 나누기 2L 플러스 1인데 위는 J가 L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 밑에는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GJL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해볼 수 있냐면 여기 이제 MJ에 따라서 나눠지죠. 자, 미세 구조가 이미 J에 따라서 상태들을 잘라놨습니다. 쪼개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MJ에 따라서 다시 더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호 모형 가장 간단한 경우를 볼게요. 보호 모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미세 구조 계산을 했죠.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얘는 J가 2분의 1 그리고 L은 0인 상태 여기는 J가 2분의 1인데 사실 얘는 축퇴되어 있어요. 왜요? L이 0인 경우도 가능하고 1인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는 J가 2분의 3 그리고 J가 2분의 3이 되려면 L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 구조였어요. 아까 우리가 요거까지는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를 봤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겠습니다. 이제 자기장을 틉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MJ에 따라서 이제 갈라집니다. 자, 자기장에 의한 효과가 G, JL, 베타 B, MJ, B였어요. 여기 MJ에 따라서 이제 이 항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그넷이 자,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N은 1인 경우가 뭐 가장 쉬우니까 얘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 왜냐? J가 2분의 1이니까 MJ가 플러스 2분의 1, MJ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상태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애를 볼까요? J가 2분의 3인 경우와 L이 1인 경우 저 경우는 몇 개로 갈라질까요? 저 경우는 4개로 갈라집니다. 왜요? J가 2분의 3이니까 MJ가 2분의 3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을 가질 수가 있고 역시 이 하나의 상태가 4개로 갈라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요 이제 두 번째 상태가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여기는 L 값이 0과 1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요 란데 G 팩터는 L에도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갈라지는 걸 보면 얘도 4개로 갈라져요. 왜냐면 L이 0이고 J가 2분의 1인 상태와 L이 1이고 J가 2분의 1인 상태가 각각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은 MJ가 둘 다 2분의 1이고요. 얘네들은 MJ가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안쪽에 있는 애들은 L이 1인 거고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L이 0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4개로 축태가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수소 원자에 실제로 이렇게 자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보면 이제 짝수계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 에너지 준위들이 짝수계로 나눠집니다. 짝수계로 나눠진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거냐면 결국은 전자의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MS를 가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짝수계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L과 섞어가지고 L과 S를 섞어서 J라는 놈을 만들었을 때도 걔는 결과가 항상 짝수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상 J만 효과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짝수계가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 그만해 미친놈들아 라는 그 유명한 웹툰의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가 또 있냐. 자, 전자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전자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 수소라면 양성자가 있겠죠. 양성자가 근데 스핀이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가 스핀이 2분의 1이 있죠. 얘네 둘도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뭔 온갖 게 다 상호작용을 해. 자, 핵스핀과 전자스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시 또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에너지 준위를 갈라놓게 됩니다. 와, 징하죠? 자, Ne1, Ne2라고 하는 보호 모형이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게 J가 2분의 1인 거 그리고 J가 2분의 1인 것과 J가 2분의 3인 걸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미세구조. 또 빠르게 넘어갑시다. 근데 핵스핀과 전자스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얘네가 다시 두 개로 또 갈라집니다. 자기장을 가해주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초미세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되게 대충 그려서 그런데 요 에너지 간격보다 훨씬 또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분광학 기법을 사용을 해야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초미세, 영어로는 hyperfine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미쳤죠? 네, 정말 미쳤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책 한 권을 교양서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소로 읽는 현대과학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미친 짓을 계속한 물리학자들의 집념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교양서니까 그렇게 부담되진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이제 중요한 이론적인 얘기들은 다 했고요. 이걸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화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응용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전자 스핀 공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현상? 아니 기법입니다. 실험 기법입니다. 얘는 영어로는 일렉트론 스핀 레조넌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면 ESR이라고 줄여 쓰는 거고, 아니면 영어로는 일렉트론 파라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고, 이거는 EPR이라고 줄였습니다. 이 약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얘는 뭐냐? 전자의 스핀은 우리가 자기장에 걸렸을 때 이렇게 반응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NMR이랑 이치가 비슷한데요. NMR은 원자 핵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이름에 전자가 들어있다시피 전자에다가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얘를 준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에 걸렸을 때 얘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MS가 2분의 1인 상태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 부호가 반대군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G, 베타 B, B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전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찍으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가 있냐? 요 G, 베타, B라고 하는 것의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NMR과 마찬가지로 요 G라고 하는 팩터가 주위에 있는 그 전자 주위에 있는 국소 자기장에 의해서 G 팩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전자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 국소 자기장의 G 팩터를 조금씩 바꿔주게 되고요. 그 G 팩터의 미세한 변화를 우리가 캐치를 하면 얘가 어떠한 화학적 환경에 있는지, 이것도 결국 화학적 환경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화학적 환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제가 EPR을 여기까지 와서 설명을 했냐면, 방금 전에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초미세 구조 정보를 우리가 이 EPR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초미세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냐면 대등한 원자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동등한 혹은 대등한 원자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R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역시 NMR처럼 이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화학적으로 연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PR 스펙트럼을 얻으면 보통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자, 보통은 우리가 흡광 스펙트럼을 얻으면요, 자, 자기장을 이렇게 쭉 늘려가면서 흡광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겠죠. 그랬을 때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타납니다. 근데 EPR을 볼 때는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해줘요. 그래서 피크가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려봤는데, 여기가 약 335 밀리 테슬라라고 하는 자기장에 걸린 영역입니다. 얘가 누구냐면 제가 지금 찾은 건데, 이렇게 생긴 메틸 라디칼이죠. 얘가 메틸 라디칼이니까 여기에 홀전자가 하나 있고, 홀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4개로 지금 피크가 갈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에 대등한 입장에 있는 원자가 3개 존재한다. 수소 원자가 3개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살펴봤던 초미세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원자핵과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초미세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초미세 구조가 이렇게 4개의 피크로 갈라져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배웠던 총가군동량으로 나타내는 양자 상태가 어떻게 실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했고요. 덤으로 이제 약한 자기장에 걸렸을 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EPR이라고 하는 그런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을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소가 아닌 더 복잡한 원자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